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2년 만에 투표율 67%,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높은 참여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광주에서도 관심과 주목받았던 지역구가 있는데요. 오늘 그 관심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 진짜. 정말 저희 1년 만에 만나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너무 반가움이 자꾸 업이 되네요. 저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쵸? 같이 네. 1년 만에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네. 좋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니, 저희가 1년 전에 뵀었는데 그렇죠. 저희 KC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CTV 가족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지역민들께서 정말 저를 너무 어여삐 봐주신 것 같아요.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정말 충분히 가분한 사랑을 받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셨던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가졌던 처음 마음, 뭔가를 바꿔보겠다, 뭔가를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전진숙이 나아가겠다고 했던 이 말씀 절대 변하지 않고 4년 뒤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저는 사실 되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부터 알았는데 그때 언니라고 부를 걸 그랬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네, 좋아요.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제일 잘 된 언니니까. 네. 넌 진정하고 언니라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제가 네. 부르도록 하고요. 선거를 사실 여러 번 도전하셨다가 네. 이번에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네요? 서로 스스로. 첫 번째는 실은 이제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 인터뷰를 할 때는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 네. 근무하고 내려와서 바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거는 정말 제 나름대로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회를 만들어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려보겠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북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주민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저의 그런 간절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 그리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정말 친숙한 소통력, 이런 걸 보고 선택해 주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구의원을 거쳐서 시의원 하시면서 계속 워낙 친근한 이미지시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또 그것도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네. 많이 해주시고, 정치인 하면은 왠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막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그냥 연예인 같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연예인이 저희가 가까운 곳에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 시원 하면서 늘 주민들하고 스킨십 했던 것들.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정치인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정치인,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을 원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요. 연애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세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생선 상인의 딸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럼 생업으로 예. 이제 장사를 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학교도 이제 전남대를 졸업을 하시고 생선 장사의 딸로서 학교를 전남대를 졸업을 하고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구의원 그리고 시의원까지 하시고 이제 근데 어떻게 이제 이 사회 활동하고 지역 정치를 생각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아마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는 목수이셨고 작년에 실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수이셨고 엄마는 이제 생선장사 노점상을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는 이제
학교에 등록금을 저는 제대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그 한 발도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학교 와서 이곳에서 네. 제가 이제 5.18 광장 여기 바로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곳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학생운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하고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될지, 그 동행하는 거 동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했고, 제가 2014년 6월 4일이 시운 선거였어요. 네. 근데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죠. 얼마 전에 10주기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잘 키우는 게 나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청소년들은 곧 청년이 될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이 아이들을 충분히 잘 키우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의회 만드는 문제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신나게 지역에서 뛰어놀고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네네네. 이 막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4곳을 만들고 이러면서 청소년들을 놀 수 있는 거, 학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최대한 보장해야겠다 싶어서 청소년에게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네네. 가장 제 시온 때 기억이 남은 거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강주에 전환을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여성이 와서 뭔가를 배우고, 근데 요즘 네. 문화센터에서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공기관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하는 여성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맞아요. 그 문제 때문에 강주시의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전환시키면서 일하는 여성들을 좀 측면 지원했던 것도 있고, 모든 예산에는 성이 있습니다. 남녀가 있어요. 근데 그 예산을 얼마만큼 성인지적인 마인드, 성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세우는가는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성인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에 정말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모범 사례로 지금 남아있는, 그래서 여전히 그게 바탕이 돼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을 좀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생각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고배를 마시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진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니? 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버지, 제 인생이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안개를 헤치려고 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저 자신을 기다려주는 시간,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할 거리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부러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일부러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섣불리 뭔가를 결정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저는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이 저도 좀 걸렸어요. 좀 걸렸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되게 잘했다. 왜냐하면 내 자신과 늘 저는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아니 왜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저는 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총선 때 아마 몇 개월 정도는 제가 다른 일을 잠깐 하면서 그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결국에는 당선이 되셨잖아요. 네. 당선 발표 당시에 네. 이제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야! 막 이러셨어요? 실은 당선되는 날보다는 강주는 실은 경선
네. 늘 발표하는 날. 네네. 그날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늘 일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 정말 일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뜨겁게 싸움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말 그럴 기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근데 그 기회를 일단 일차적으로는 가진 게 네네.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경선 때 너무 좋았고 그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는 좀 드렸어요. 네. 제가 당선할 수 있었던 거는 저의 그 힘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했던 주민들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도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네.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선거를 통해서 시민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걸 저는 느꼈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래야 될 것들이 있지만 네네. 그 꼭지 점에 어쨌든 시민들이 믿고 가겠다 나는 그러면 제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은 항상 그 선택의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을 거고 시민들이 그 마음을 따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지만 잘 좀 싸우시오라고 하는 말과 싸우지 좀 마시오라고 하는 말을 두 개를 같이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그죠. 네. 그 단축된 그 잘하시오 막 네. 이런 마찬가지로 잘 좀 싸워라. 근데 제발 싸우지 좀 마라고 하는 것에 요즘에 이제 정치를 보면서 서로가 잘 안 되는 거를 네. 보고 상대방이 뭔가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증오의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네. 민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네. 중심에 놓고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네. 개인을 위해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싸움을 하더라도 네. 품격 있게 좀 싸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삶 그들의 좋은 삶에 네. 끌어가는 대로 싸움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싸움 한번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맞아요. 많이 싸우라는 게 아니고 잘 싸워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이제 너무 아주 시끄러우니까요. 이 정치 상황인데 앞으로의 정치 이야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정치는 네. 생물이라고 그래요.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좋은 국정 방향은 맞았으나 네. 실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네. 국무회의에서도 네. 비공식적으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내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잖아요. 네. 당신의 말씀도 들어보고 당신의 말도 들어보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접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자기 말을 하는데 형식만 기자들을 불러놓거나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지시만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면 여전히 이후에 22대 국회도 그 불통의 정치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 불통의 정치하고는 끊임없는 맞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걸 행하지도 않고 그 뜨겁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법을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법을 가지고 와도 벌써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신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끊임없이 맞대응하고 대응하고 티각태각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티각태각의 중심에 시민들이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저는 결정 내려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지역 민생까지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시급한 사안들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게 가장 맞습니다. 시급할까요? 강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네. 만들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한 4,2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국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고 이름이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인공지능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네. 필요하는데 이게 이제 2단계 실증 네. 단계를 2단계라고 하는데 예산이 한 6천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열심히 강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통과를 돼야 이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강주가 전국 유일의 또 세계에서 늘 많은 AI를 접목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찾아올 거고 대한민국 많은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실증을 해보고 가게 되면 강주가 새로운 일자리, 네. 그 새로운 도시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굉장히 기초를 다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복합 쇼핑몰 3종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연 인구 3천만 명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쇼핑만 하고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강주가 소비 도시다 보니까 특별한 생산 시설이 네. 많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네, 네. 물론 지금은 산업단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러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 오신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와서 쇼핑을 하고 뭔가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시설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강주가 관광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면 쉽게 그래서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솔직했나요? 맞아. 아니 실제로 노잼 그래서 지금 꿀잼 도시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에 저는 강주 북구 을이 이제 제 지역인데 네. 강주 북구 을에 되게 좋은 시설이 있어요. 우치 패밀리랜드 아시죠? 알죠.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더 재밌거나 더 새롭거나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보는데 그 동물원이 조금 활기가 있어서 네, 이렇게 맞아요. 호흡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해서 저는 이제 거기가 33만 평이니 그것을 강주에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첨단 문화 복합 테마파크를 통해서 네. 늘 와서 거기서 관광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네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많은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가족 단위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고 하는 게 제 이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이고 강주도 너무 절실하게 지금 요구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광주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이제 의원님 계시니까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으로요.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고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았는데 다 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진숙이 강주를 사랑하는 마음, 강주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더 괜찮은 정치인, 그리고 할 일을 하는 정치인, 할 말을 똑바로 하는 정치인, 그러면서도 늘 친구처럼 주민들 옆에 같이 있으라고 하는 강주 시민의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닐 거고 열심히 배울 거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 그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전진숙 북구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견고하게 그리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만큼 바른 길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썼어요. 네. 예.